그러면 뇌 발달에 기반한 육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알고 보면 저희가 드리는 이 방식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마다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기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참으로 끈기 있게 요구합니다. 출산을 잘했든 못했든 아기는 스스로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기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엄마를 상담해 보면 자신의 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가 아니라 이 새롭고 소중한 아기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특권이자 엄마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기들의 행동이나 욕구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매우 분명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 자신한테 뭐가 필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기한테 집중하면 내 아기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엄마한테는 그걸 읽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기의 말과 몸짓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진 않습니다. 적응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 10명을 낳아도 아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신생아와 함께하는 몇 달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엄마의 회복도 해야 되고 혼란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아기한테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알아들을 때까지 아기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오거든요. 아기를 키우면서 늘 이런 기적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듣기 힘들죠. 하지만 신생아는 의사소통의 일부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변을 마치고 아기를 데리러 가는 동안 아기가 5분 정도 울었다고 해서 평생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낑낑거리다가 숨을 참는 울음으로 빠르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럴 때 초보 엄마는 엄청 당황하죠. 소중한 아이가 이렇게까지 큰 울음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면 냉정하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5초 동안 심호흡을 한 다음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기를 안아보세요. 엄마도 아이도 바로 그 지점이 서로의 소통 방식을 배우는 접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가 울고 있습니다. 누구는 안아주라고 하고 또 누구는 좀 참으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기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세요. 아기를 안아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갓 태어난 아기는 미묘한 신호를 놓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생아가 젖을 달라는 사인이 오면 젖을 먹여야겠죠? 근데 울었다는 건 사실 배고픔을 표현한 늦은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아기는 배고픈 것 같다. 엄마, 확실히 배고파.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어. 누가 밥 좀 줘.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온 힘을 다해 아기를 사랑하지만 처음 만날 때 이 새로운 아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기 역시 부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몇 주 동안은 서로 만나고 연결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기를 이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신생아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아기를 쳐다보세요. 많이 쳐다보십시오. 자주 보세요. 아기를 관찰하는 조용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세요. 아기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고 아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내 아기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표정이 울음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소리는 배고파. 아, 이 소리는 어디가 아파.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점은 엄마의 태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거든요. 근데 카톡에서 다른 엄마들하고 잡담을 하면서 아기를 읽는 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기의 메시지를 읽는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내 아기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이 시간을 쓸데없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마십시오. 아이는 언제나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엄마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피곤하다, 불편하다, 어머 자극이 너무 많아요, 저 어디 아파요, 여기가 힘들어요, 안아주세요, 위로가 필요해요, 심심해요, 놀아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몇 cc를 먹였는지 확인하는 등 아기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아기를 괴롭히는 온갖 리스트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이게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주 동안 만사를 젖혀두고 여러분의 아기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함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보세요. 아기가 엄마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기들이 필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소통을 지속할 거예요. 부모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겁니다. 아기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엄마는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기를 침대에 눕히겠죠? 그럼 아기는 엄마 이거 아니야 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분명하게 알려줄 거예요. 아하, 너 배고프구나 하고 젖을 먹이기 시작하면 온몸이 엄마한테 감기면서 만족스럽게 수유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육아를 하는 기간 내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부모님들에게 수면 교육 같은 걸 웬만하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아기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아기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고 제가 뭘 원하는지 이해해 주세요라는 걸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아기를 읽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야 아기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아기의 뇌가 생존 방향이 아니라 성장 발달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기를 리딩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딩 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아기를 키우는 위대한 어머니, 젠틀버스 엄마 학교에서 여러분의 아기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가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